오랜만에 집에서 식사를 하네요. 병원 퇴원하고 아니지, 한방병원 퇴원하고 지금 첫 음으로 영상을 찍는 거네요. 오늘 영상을 킨 이유는 수술 한 달 후기를 남겨볼까 해서 이렇게 영상을 키게 되었고요. 수술 받은 날로부터 오늘 28일째 되는 날이고요. 일단 커피 좀 한 잔 마시면서 동네 한 바퀴를 돌고 와가지고 배가 많이 고픈 상태인데, 일단 배가 고프니까 닭가슴살부터. 저는 여기 샐러드에다가 스리라차 소스를 이렇게 좀 부어 먹는 편이거든요. 좀 많이, 왜냐면 이게 좀 샐러드라 밍밍하니까. 올리브도 올리고 오이도 올려서 이렇게 쌈으로 먹어요. 맛있거든요. 수술을 받은 이유부터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진단명은 자궁성근증, 자궁내막증, 자궁근종, 그리고 난소낭종 등등등. 큰 부분은 내막증하고 성근증, 그리고 자궁근종. 그리고 수술 방법은 원포트로 로봇 수술을 받았고, 가까운 대학병원이 일산 차병원이 있어가지고 가까운 곳으로 나영정 교수님께 수술을 받게 되었어요. 간략하게 저의 그 설명을 드렸고요. 자궁 근종을 어떻게 발견을 했느냐. 수술 받기 전에 어쨌든 전후 증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한 증상이 있어서 산부인과를 간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진짜 지금 제가 생각해보니까 둘째가 지금 8살인데 만 6살? 둘째가 태어났던 그 분만해주셨던 담당 선생님께서 출산을 하고 나서 이제 마지막 진료날 초음파를 하잖아요. 그때 이제 자궁 근종이 있다, 이게 생리통을 유발하는 거일 수도 있다. 근종이 지금 작기 때문에 그때 제 기억으로는 한 2cm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때는 흘려들었죠. 뭐 자궁 근종이라는 게 개념이 없었고 2cm라고 해서 뭐 그냥 관찰하면 된다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냥 근종이 있으니 그냥 관찰을 하면서 지켜봐도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되게 가볍게 그리고 퇴원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때로 그쵸, 그때부터 이제 근종이 시작됐던 거죠. 출산을 하면서 이제 모유수를 제가 1년 정도 했었거든요. 1년 정도 하면서 당연히 생리를 안 하니까 뭐 자궁 내막증이나 이런 게 이제 덜 발생했겠죠. 그때까지는 괜찮았지만 이제 제가 이제 회사 복직을 하고 또 생리도 하면서 이제 지내다 보니까 이제 1년, 2년 지내다 보니까 이제 근종이 이제 자랐겠죠. 저도 모르게. 산부인과 갈 생각도 안 하고 관찰도 안 했어요. 지금으로부터 2년 전인가 3년 전에 생리통이 너무 심한 거예요. 생리통이 초경을 시작하잖아요. 초경 시작할 때부터 생리통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일단 생리가 시작되는 첫째 날, 둘째 날에 통증이 심하기 때문에 생리통약, 그때 당시에 개보린을 먹었어요. 개보린을 하나를 딱 먹으면 진통이 딱 먹혀가지고 통증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학창시절부터 생리통이 굉장히 심했었는데, 어른 돼서도 당연히 생리통은 일상이어가지고 여자들이 겪는 그냥 증상이라고 생각했어요. 생리통의 증상. 그래서 가볍게 넘기고 있었는데, 어느 날은 한 2, 3년 전부터 생리통이 너무 심한 거예요. 남편이 병원을 가봐라, 생리 통증도 어느 자궁의 한 증상이기 때문에 가봐라 그러길래, 에이, 설마 뭐 생리통으로 뭐 큰 병이 있겠어 라고 하고 동네 산부인과를 갔어요. 근데 그때도 초음파 이렇게 보시더니 지금 한 4cm 정도 된다, 3cm였다. 그때는 3cm 되니까 관찰하면서 6개월 단위로 산부인과를 관찰하자 하셔가지고, 그때도 이제 클리어 듣고 그냥 지냈어요. 그냥 편하게 지냈어요. 그래서 별게 아니다, 생리통은 관찰하면 된다고 하셔가지고 6개월 뒤에 안 갔죠. 6개월 뒤에 안 갔어요. 왜냐면 까먹은 것도 있고 귀찮기도 하고. 근데 어느 날 맞다, 2년마다 건강검진이 오잖아요. 날라와요, 문자로 귀찮게. 사실 너무 받기 귀찮아가지고 자궁 경부암 검사하라고
산부인과를 안 가고 그 옆에 조금 규모가 조금 있는 산부인과를 갔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자궁 경부만 보는 거예요. 질 입구 쪽. 건강검진 간 김에 그 의사분한테 제가 자궁 근종이 있으니 한번 사이즈 좀 확인해 달라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의사분이 좀 표정이 어두워지셨어. 왼쪽 자궁에 근종도 있지만 왼쪽 난소에 혹이 있다. 이거는 좀 MRI를 찍어서 조금 더 정밀하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그날 건강검진을 하러 간 거였기 때문에 일정도 있고 해가지고 다음에 촬영하겠다 하고 이렇게 나왔어요. 이제 남편이랑 상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근종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근종을 어떻게 해야 되나. 처음에 갔던 동네 산부인과 그 분께 갔어요. 가가지고 건강검진했는데 자궁에 근종이 있는데 이거를 좀 커진 것 같다. 보다 1년 전에 본 것보다 좀 커진 것 같다. 다시 한번 봐달라 해가지고 봤는데 사이즈가 커졌고 그때가 한 4cm 정도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올해죠. 작년에 봤으니까 내년 안에는 꼭 수술을 해야 된다. 자궁 근종 수술을 해야 된다. 사이즈가 점점 커지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다. 줄지는 않는다.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라고 하셨고, 그래서 이제 남편이랑 이제 얘기를 한 끝에 그래도 규모 있는 대학병원 가서 한 번 더 검진을 받아보자 해가지고 제가 있는 지역에 가까운 일산 차 병원을 방문하게 됐어요. 그 교수님께서 또 이제 똑같은 말씀을 하시죠. 근종이 있고 자궁 내막증, 성근증이 심하다. 그리고 이제 CT도 찍고 MRI도 촬영을 해가지고 정밀하게 봤더니 지금 내막증이 심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생리통이 심했을 거고 수술을 해야 한다. 로봇 수술이 있고 복강경 수술이 있는데 복강경은 사람 손으로 직접 하는 거기 때문에 회복이 더딜 수 있지만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고, 로봇 수술은 침습 범위가 적기 때문에 굉장히 회복 속도가 빠르고 덜 아프다. 대신에 가격이 좀 사악할 수 있어 요 라고 얘기했고, 보험이 있으면 로봇 수술을 권한다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수술을 결정하기 전에 많이 알아봤죠. 힐링 카페도 가입해가지고 보고 후기 같은 것도 많이 찾아보고 했는데 대부분 로봇 수술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로봇 수술을 결정합니다. 로봇 수술을 네, 칠리 소스가 되게 매워요. 살에 걸렸네. 그래서 일산차에 가서 수술을 했어요. 로봇 수술로 원포트. 근데 다행히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1세대 보험이 있어가지고 1세대는 100% 수술 비용이 다 지원되거든요. 그래서 로봇 수술을 하자. 회복이 빠르고 그리고 배꼽에만 구멍을 뚫어가지고 수술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굉장히 지금 배가 수술을 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 모를 정도로 깨끗해요.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아직까지는 배꼽에 조금 수술 자국이 살짝 있긴 하지만 굉장히 배에 이렇게 잼 부분이 없기 때문에 배는 깨끗합니다. 그래서 원포트 구멍 하나 뚫어가지고 로봇 수술로 수술을 받게 되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수술 받고 진짜 그 전에는 걱정했던 게 뭐였냐면 저도 이제 수술을 결정해놓고 너무 떨리는 거예요. 수술이 사람이 가장 공포스러울 때가 모를 때 가장 공포스럽거든요. 그래서 너무 공포스럽잖아요. 수술 후기를 다 찾아보면 너무 아팠다. 하루 종일 막 골골댔다. 그냥 마취도 몸에 잘 안 받아가지고 토했네 별의별 이야기를 다 들으니까 너무 겁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취 플래시도 얼마나 아플까 걱정하면서 이것저것 후기를 다 찾아봤는데 정말 많이 저에게는 도움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을 찍는 것도 제가 시리즈로 계속 올리고 있잖아요. 제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 후기를 보면서 조금 마음의 안정, 위로가 됐다고 그럴까? 저 느낌이구나 를 알고 나니까 수술은 또 알고 받는 거랑 또 모르고 받을 때는 또 다르거든요. 근데 알고 받으니까 너무 도움이 되어가지고 저도 이제 이렇게 영상을 조금 이렇게
물론 완전 뭐 큰 수술이고 대수술 그런 건 아니지만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이렇게 찍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좀 공유를 해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는 거다라고 얘기 드리면서 좀 하나 좀 먹을게요. 먹지를 못하겠네. 말하면서 먹으려니까 잘 안 되네. 그래서 나영준 교수님 수술을 되게 잘해주셨어요. 근데 나영준 교수님이 조금 시크하셔가지고 조금 마음의 위축도 받고 막 그랬는데 수술은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수술 받고 나왔는데 생각보다 아프지 않았어요. 제가 읽어봤던 후기들에 비해서는 아프긴 아프죠. 아픈데 참을 정도. 근데 그게 생리통 증상이어가지고 저는 참을만 했어요. 왜냐면 생리 때마다 맨날 겪는 통증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막 특별하게 아픈다기보다는 생리통에 참을 수 있을 정도의 통증? 근데 또 이제 진통제도 놔주고 계속 마약성 진통제가 달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진통제가 들어오거든요. 몸속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만큼 막 참을만 해요. 사실 물도 수술 받고 나면 몇 시간 동안 못 먹거든요. 근데 저는 원래 물을 자주 먹는 사람이 아니었고 물을 막 좋아하는 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참을만 했어요. 그것도 사실 막 특별하게 막 목마르다거나 그렇기 때문에 뭐 참을만 했어요. 진짜 굉장히 수술은 괜찮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수술 받고 마취 풀리면 그때 잠깐 한두 시간 정도 조금 아프고 하루 정도만 조금 거동이 불편해서 좀 그런 거지 괜찮아요. 생각보다 참을만 하다. 그러고 이제 수술 4박 5일 동안 대학병원에 있다가 이제 회복이 되면 이제 5일째 때 수술하고 5일째부터는 날아다닐 수 있을 정도로 회복이 다 된 것 같이 보여요. 느껴져요. 몸이. 그래서 이제 집에 가도 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세대 실비보험이다 보니까 한방병원까지 실비가 지원이 됩니다. 100%. 지금은 보험을 다 돌려받은 상태거든요. 그때 이제 병원비 다 해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하나 1세대 실비보험이거든요. 거기서 지금 남편이 이제 보험 청구 다 해가지고 100% 다 돌려받았습니다. 제 자비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 좀 실비보험 꼭 가입하십시오. 그래서 전혀 부담 없이 수술을 다 진행을 했고요. 이제 수술 끝나고 5일째 되는 날 한방병원에 입원해가지고 굉장히 회복을 잘했어요. 제가 영상에도 남겼지만 거기에 보시면 밥이 너무 잘 나와요. 아시다시피 수술하고 나면 체력적으로도 너무 떨어져 있고 면역 상태가 떨어지고 입맛도 없어요. 사실 입맛도 없어가지고 전 첫날부터 못 먹었거든요. 근데 이게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가면 갈수록 몸이 회복된다는 걸 이렇게 느껴져요. 제 몸이. 그래서 밥도 되게 잘 먹고 운동도 진짜 과격한 운동은 안 되지만 걷기 운동까지는 열심히 하라고 하거든요. 교수님도 그렇고. 그래서 걷기 운동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회복이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한 2주 정도 이제 한번병원에서 있다가 이제 나오게 됐죠. 그래서 나와서 지금 28일째 수술 28일째고요. 이틀 뒤면 이제 한 달이 됩니다. 수술 받고 이제 한 달 이렇게 후기를 남기게 되었고요. 이렇게 영상을 남기는 이유가 이게 제가 제일 궁금했던 게 뭐였냐면 수술을 받고 난 뒤에 회복되는 과정 그리고 얼마큼 회복이 되는지 그게 수술 받기 전에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게 30일 단위 수술 받고 한 달 그리고 뭐 2달, 3달 그리고 1년 뒤에 회복기까지 다 찾아봤거든요. 근데 사람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보니까 사람마다 회복 속도가 다 다르고 또 수술을 어떤 방식으로 했느냐 또 진단이 어떻게 내려졌느냐에 따라서 수술 방식도 다르고 뭐 교수님도 다르고 뭐 그러기 때문에 회복 속도는 같을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이제 감안하고 참고는 할 수 있으니까 저는 그래가지고 지금 그래서 한 달 차 후기를 남기고 있는 거랍니다. 그래서 다른 누군가에게 조금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이렇게 한 달 차 후기를 남기는 건데요. 지금 한 달 된 지금 몸 컨디션은 어떠냐면 이렇게 평상시에 일상생활 할 때는 별다른 불편한 감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배꼽에서 조금 이렇게 움직임이 과하거나 조금 무리했다 싶으면 배꼽에서 이렇게 열감도 느껴지면서 뭔가 이렇게 묵직하게 올라와요. 그래서 그때는 좀 쉬어줘야 되고
한 이틀, 3일 전에는 제가 만보를 걸었습니다. 만보 걷고 나니까 조금 몸이 부대끼더라고요. 몸이 부대꼈어. 근데 제가 이렇게 샐러드를 먹고 있지 않습니까? 먹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느끼는 게 한방병원 갔을 때 제가 밥이 너무 부대껴가지고 밥 대신에 이렇게 당근이랑 오이로 달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밥 대신 오이랑 채소 이렇게 위주로 많이 먹었더니 하루에 똥을 3번을 누더라고요. 화장실에 3번 가는데 와 1일 3똥 굉장히 채소 너무 도움이 돼요. 많이 드시고요. 그리고 수술 전에 운동을 많이 하시는 게 좋아요. 제가 느낀 게 뭐였냐면 그 수술 받고 나와서 배에 탄력이 있다 보니까 회복 속도가 조금 더 빠르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수술 받기 전에 일주일 전부터 만보 걷기 좀 운동을 조금 해줬거든요. 그랬더니 조금 도움이 되더라고요. 수술 받기 전이시면 그 전에 체력을 조금 술도 마시지 말고 그리고 몸도 조금 체력적으로 보충해 주시고 식사도 이렇게 조금 채소 위주로 식사를 해주시면 수술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뭐 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저는 그렇게 도움을 받았고 지금 한 달 되고 나서 제가 배꼽에 구멍을 뚫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배꼽에만 구멍을 뚫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연고를 지속적으로 계속 샤워하고 나면 발라주고 있거든요. 지금은 진짜 배꼽도 교수님이 이쁘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거의 일자 배꼽으로 예전의 배꼽 모양으로 물론 예전의 배꼽도 이뻤는데 수술을 하고 나서 더 예뻐진 것 같아 배꼽이. 근데 이제 배꼽 주변이 아직까지는 수술의 흔적이 있어가지고 좀 거뭇거뭇해요. 이제 그 착색이 된 거겠죠? 피부가 착색이 된 건데 그거는 시간 지나면 착색이 좀 빠질 것 같긴 해요. 아직까지는 조금 거무스름한데 그 외에는 배 주변은 굉장히 그 수술 받기 전에 복부 형태로 굉장히 보존이 잘 되어 있고요. 그 외에는 다른 게 뭐 또 있을까요? 그냥 굉장히 그 전에 수술 받기 전에 돌아온 것 같아가지고 특별한 증상은 없습니다. 사실 특별한 증상은 없고 굉장히 예전의 컨디션으로 많이 돌아왔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과격한 운동은 할 수는 없지만 뭐 이제 한 달 후부터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근종만 떼낸 거니까 한 달 뒤에는 수영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자궁을 적출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회복이 조금 2달 정도는 걸리시니까 아마 수술을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 근종만 떼어내서 수술이 근종만 떼어낸 수술이기 때문에 수영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자궁 내막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진단이 물론 자궁 근종도 있었고 난소에 혹도 있었고 네, 내막증이 조금 더 심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장하고 유착이 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유착된 부분도 다 분리하고 내막이 심해지면 난소에 이렇게 피가 이렇게 붙으면서 이렇게 혹으로 변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혹을 다 떼어낸 상태인데 이제 이게 또 생리를 하게 되면 또 재발이 100%까지는 아니어도 굉장히 높은 퍼센테이지로 재발될 가능성이 있대요. 그러니까 내막증이라는 것 자체가 생리를 하면 생리가 이제 아래로 자궁 경부 아래로 이렇게 쏟아져야 되는데 이게 이제 피가 역류를 하는 거예요. 난소 쪽으로 나팔관을 타고 난소 쪽으로 이제 역류를 하면서 이 피딱지 같은 게 이제 난소에 붙거나 아니면 장에 이렇게 붙거나 아니면 뭐 위로 올라가거나 아무튼 장기에 붙을 수가 있대요. 그러면서 유착이 발생이 되는 건데 이제 그렇게 되면 계속 이제 생리를 할 때마다 이제 생리혈들이 이제 난소로 붙고 그러면서 또 자꾸 이제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호르몬 약을 지금 처음 받아가지고 비잔약을 먹고 있어요. 이게 수술을 받아보셨거나 아니면은 자궁 근종에 대해서 이제 좀 이것저것 찾아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호르몬 약 이거를 매일매일 섭취를 해줘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28일 정을 받았거든요. 이제 며칠 뒤면 또 이제 진료 받으러 또 가야 되는데 이제 그때 또 처방을 해주실 것 같아요. 이거를 뭐 1년에 드신 분이 있고 뭐 5년까지 드신 분들도 있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비잔약에 대해서 많이 찾아봤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뭐 적은 확률로, 굉장히 적은 1%의 확률로 뭐 이걸 많이 섭취할 경우, 이걸 장기간 복용할 경우 뭐 유방암을 유발할 수도 있다. 뭐 실제로 여기 주의사항에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굉장히 적은 확률이어가지고 거의 그럴 가능성 없다고 하시고, 또 이걸 많이 먹으면 골밀도가 떨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장기 섭취했을 때 그럴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한 박스라고 해야 되나? 한 박스에 이렇게 우리 그냥 일반 피임약, 경구 피임약 같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요일별로. 지금 제가 이만큼은 먹었어요. 이만큼 뜯어서 먹었는데 이건 새 거고, 이만큼 뜯어 먹었거든요. 이게 보니까 비잔에 후유증이 있어요. 비잔은 후유증이 있는데 굉장히 조금 심각하더라고요. 이게 되게 후유증 심한 분들은 그 갱년기 증상을 다 느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뭐 머리카락 빠지고, 땀 흘리고, 막 볼 빨개지고, 막 뼈마디 쑤시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까지 특별한 증상은 없었는데 이거를 한 5일차 6일차 먹었을 때 여기 손목하고 뼈마디 쑤신 게 있었어요. 근데 그 한 10일차 지나고 나니까 이 쑤시는 것도 이제 조금 많이 사라졌고, 뭐 생리하는 것처럼 피가 나올 수 있다고 하던데 그런 것도 없고, 별다른 뭐 증상은 없습니다. 다행이죠. 어떻게 보면 제가 호르몬 약이 잘 받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생리를 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자궁 내막증 전용으로 나온 약, 호르몬 약을 섭취해 줘야 되는데, 일단 다음 진료 가면 이제 알겠죠? 이제 이거를 얼마큼 언제까지 섭취하게 될지. 일단 교수님도 이거를 28일까지 먹어보고 이제 그 후에 증상이나 이런 후유증 그거 보고 이제 판단을 하시려고 이렇게 적게 주신 것 같은데, 이제 별다른 증상 없으니까 뭐 계속 먹게 되겠죠. 근데 이게 저에게는 후유증 없이 잘 맞긴 했는데 이게 매일 먹어야 돼요. 매일 하루에 하나씩. 근데 너무 불편합니다. 저는 밤 9시에 정해놓고 먹거든요. 이거 먹고 나서 조금 속이 불편할까 싶어가지고 잠자기 전에 섭취하려고 매일 밤 9시에 섭취를 하게 맞춰서 이렇게 먹고 있는데, 매일 먹는다는 게 알람도 해놓고 하는데도 까먹어요. 근데 뭐 아직까지는 뭐 안 먹은 적은 없는데 그게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은근히.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피임 방법 중에 미레나라고 아실 거예요. 미레나도 이렇게 체내에 이렇게 자궁에다가 미레나 T자 모양으로 해가지고 하는 거 있거든요. 그래서 교수님께 다음 진료 때 한번 미레나를 할 수 있냐고 여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30일까지는 아니지만 28일 차로서 30일의 후기를 남기고 있는데 별 다른 증상은 없다. 그 몸도 예전에 컨디션은 잘 돌아왔고 너무 일상적인 생활을 잘 보내고 있어서 몸도 가벼워지고, 맞다. 제일 중요한 거. 제가 일단 비잔약을 먹으니까 생리를 안 하잖아요. 일단은 이제 수술을 해서 그런가 아니면 호르몬 약을 먹어서 그런가, 제가 항상 수술 받기 전에도 여기 트러블이 있었거든요, 턱에. 다른 영상 보시면은, 그 전 영상 보시면은 수술 당일날 여기 막 트러블도 있고 막 여드름 자국도 있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없죠. 지금은 여기 깨끗해졌어요. 피부도 되게 뭐 나름대로는 저에게는 되게 좋아진 편이거든요. 지금 막 원래 턱드름이라고 하잖아요. 턱에 진짜 막 지속적으로 났거든요. 막 한 달에 한 번씩 막 일주일간 막 뜨름. 특히 생리 기간에 여기 막 장난 아니었는데, 호르몬 약 때문인지 아니면 생리를 안 함으로 인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수술 받고 자궁이 깨끗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간에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깨끗한 안색과 혈색이다. 너무 좋습니다. 일단은 수술 그 후유증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마취 풀리고 나서 그 수술 그 통증에 대해서 지금 너무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예상이 돼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근데 생각 외로 주변에 이런 자궁으로 수술 받으신 분들이 제 주변에도 그렇고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굉장히 여자들에게는 흔한 질병이고 또 확실히 수술을 받으면 좋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진단에 따라서는 자궁 적출이 오를 수도 있고, 아니면 저처럼 자궁 근종만 떼어내는 것으로 끝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호르몬 약을 섭취해가지고 생리를 아예 차단시켜가지고 저처럼 자궁 내막증이 있거나 성근증이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생리를 아예 차단시켜가지고 일단 생리를 중단하게 되면 그 자궁 안에 있는 혹들이 조금 줄어들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수술 전에 좀 알았으면 아니지. 2, 3년 전에 근종이 한 3cm 정도였을 때 그때 미레나라던가 이런 경구 피임약, 호르몬 약을 섭취해가지고 생리를 멈췄으면 혹이 작아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근종이 지금 크지 않고 작으신 분들은 이런 수술 받는 것보다 미레나라던가 이런 호르몬 약을 병원 가서 처방 요청을 하시던가 아니면은 수술 안 하는 쪽으로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제 너무 막 근종이 막 5cm 넘어가고 막 10cm 되면 당연히 수술해야 되죠. 근데 제 생각에는 지금 수술 받고 나서 말씀드리는 건데 한 3cm 막 4cm 그러면 3cm, 2cm, 3cm 정도 되면 미레나 같은 그런 자궁에 그 피임 기구를 삽입해가지고 생리를 차단시켜서 근종을 원천 봉쇄하는 거죠. 어쨌든 이런 혹이라던가 아니면은 내막증, 특히 내막증 같은 경우에는 생리로 인해서 발생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제가 후기를 찾아보니까 어떤 분들도 뭐 자궁 근종이 한 4cm 정도 되는데 물론 의사랑 협의해가지고 하신 거예요. 근데 그분은 그 의사분하고 이렇게 상담을 통해서 근종이 4cm인가 4cm인가 5cm인가 이신데 호르몬 약이나 아니면은 피임 도구를 이용해가지고 생리를 멈췄는데 혹이 작아졌다는 분도 계셨거든요. 분명히 뭐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의사분과 함께 충분히 상담하셔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증상이 너무 많았고 또 자궁 안에 유착도 되게 심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수술을 해야 돼요. 자궁 적출을 했었거나 아니면 지금처럼 근종을 떼내는 방법으로 당연히 수술하는 게 맞고, 뭐 근종이 막 몇 개 없고 혹이 작다 그러면 이제 의사분하고 상담하셔서 하셔가지고 피임을 하시면 혹이 좀 작아지지 않을까? 꼭 굳이 큰 수술을 받지 않더라도 치료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수술에 대해서 너무 겁먹지 않고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편하게 수술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저처럼 너무 긴장해가지고 떨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식사를 해보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뭐 제 기준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담아서 30일 후기를 남겼고요. 일단은 이게 사람 몸이라는 게 또 모르지 않습니까? 이제 2달, 3달 후기를 간간히 남겨볼게요. 한 1년 정도까지. 그러면 저는 식사를 해보겠습니다.